칠판을 정리하고 시간 전략을 위해서 미리 표를 저희가 작성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잔소리처럼 여러분들에게 들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진출하고 사회에 진출해서 여러분들의 물론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 수학 분석에 대한 이론은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 그 취업에 나가서 사업계획서를 적을 때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다시 말하면 평가위원 그것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의 맞게끔 적기 위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꼭 그렇게 사업계획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스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강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수학 분석 이론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인데 우리가 필립 모리스에 대해서는 이제 요거 끝나고서 바로 또 저희가 그 예를 자세히 들고 싶지만 이 수학 분석도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많이 그 생략된 부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수학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 기간에 맞게끔 그 커리큘럼에 맞는 시간을 채우려다 보니까 또 실무적인 면은 조금 그냥 스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필립 모리스에 대해서 약간의 그냥 수박 겉핥기로 여러분들에게 맛만 보여드리고 차후 혹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련돼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거나 질문을 하면 답변과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 수학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를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 전화번호, 그 이메일이나 이런 그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여러분들의 맞는 그런 수학 분석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라서 조금 잔소리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표를 그려놨는데요. 지금 이렇게 기회여행이나 우리 회사의 강점, 좋은 점들은 파란색으로 그려놨고요. 우리 회사의 약점이나 위협, 외적인 위협 요소, 요거는 다시 한번 또 그리면 요건 어디예요? 외부 요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인 요소예요. 외적 요소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대한 것이죠. 요건 뭐예요? 요거는 내부적인 내부. 우리 회사에서 좌지우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외부 요소들이. 내부 요소고요. 네, 내부 요소입니다. 뭐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것을 적을 때 여러분들 교재에는 뭐 강점에 대한 요소를 뭐 5개에서 10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물론 뭐 틀리는 건 아닌데요. 강점은 가능하면 많이 적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교재에는 5개에서 10개 이렇게 돼 있는데 가능하면
많이 적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강점이 5개에서 10개의 내의 뿐이 아마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교재에는 5개에서 10개라고 하는데 최소한 5개 이상은 적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 회사의 강점을 부각시켜서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우리 회사의 강점을 5개에서 10개 적는데 가능하다면 많이 적으십시오. 그 다음에 약점이 있어요. 우리 회사의 약점도 있습니다. 회사에 약점이 없는 회사는 없어요. 그 회사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 개인도 강점이 있으면 반드시 약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강점과 약점을 같이 동시에 수반하고 있어요. 특히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이 기복이 되게 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것도 교재에는 여러분들 교재에는 5개에서 10개 정도 적는데요. 요 약점에 대한 부분은요 5개에서 10개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뭐 약점을 숨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첫 번째 자금에 대한 약점은 적으셔야 됩니다. 누구나 봐도 인지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을 때 자금, 그 다음에요 회사에 자금이 넉넉하고 넘쳐나는 회사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자금력에 대한 문제, 그리고 두 번째 인력에 대한 문제 적으셔야 됩니다. 인력이라는 건 뭐냐면 전문 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원이라든지 일반적인 총무, 회계, 영업 이런 것이 아니라 연구 인력이라든지 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무역부서, 수출입에 대한 무역부서에 대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적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적어야 될 것이 아니라 회사에는 그러한 문제가 갖고 있는 그 회사들이 상당수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를 해서 그 전문 인력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십시오. 아마 태부족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세 번째요. 요거는 제가 경험을 통해서 사업계획서의 경험을 통해서 또 평가위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위원으로서 자문위원이든 심사위원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 외에 이 다른 약점보다는 이런 것이 통상적인 약점이기 때문에 누구나 보면 쉽게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금, 그다음에 회사 인지도입니다. 보통 중소기업도 그 회사의 인지를 잘 못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인지를 못해. 물론 대기업에 뭐 S전자다, L전자다 뭐 이런 데야 인지도가 좋죠. 왜냐하면 항상 늘 프로모션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의 인지도 이런 것이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외에 우리 회사에 또 약점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 경영인의 부재라든지 이런 약점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회 요인 외적인 기회를 나열하는 거예요. 여기 외적인 기회. 이것도 마찬가지로 5개에서 10개인데요. 기회는 최대한 많이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외적인 위험 요소. 이것도 외적인 요소죠. 외적 요소. 그래서 이것도 한 5개 정도 여러분들 교재에는 10개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 5개 정도 해서 외적인 요소를 제일 위협적인 거 일부러 찾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외적인 요소가 없으면
위험 요소가 없으면 더 좋죠. 또 약점이 없으면 더 좋죠. 하지만 반드시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적인 요소는 위협적인 요소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여러분들 통해서 보면 위협적인 요소들이 나옵니다. 그걸 적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SO 전략은 기회의 이점을 얻기 위해서 어떤 기회의 이점을 얻기 위해서 어떤 기회의 이점을 얻기 위해서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이에요.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으셔야 돼요. SO 전략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이 빈 공간은 요 전략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기 밑에다 적으셔야 돼요. 기회의 어떤 이점을 어떻게 해서 강점을 활용하겠다든지. 또 WO 전략 같은 경우에는 약점을 극복하면서 약점을 아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극복 약점을 어떻게 극복하겠다고 하면서 기회의 이점을 살리는 거예요. 기회의 이점 부각시키는 것. 자, ST 전략은요.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뭘 살려요? 피하기 위해서 강점을 활용하는 거죠. 요거. 강점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WT 전략이요. WT 전략은 다 빨개요. 빨간 거는 우리한테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이죠. 그죠? 약점이면서 위협인 요소예요. 약점을 최소화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 약점을 최소화해야 돼요. 최소화하기 하고 위협을 피하는 전략. 위협을 피하기 위한 전략.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어떠한 방법을 써서 우리 약점은 어떻게 보완을 하겠다. 또 그런 사회, 정치, 문화, 경제 쪽에 대한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다 여러분들이 적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하나의 여러분들의 사업성 분석이나 간략한 사업성 분석이나 어떤 내부적인 또 외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한눈으로 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 회사를 판단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적으시고 강점 부분에서는 우리 회사의 강점의 부분을 적고 약점 부분을 여기다 쭉 적고 또 기회적인 요소 적으시고 위협적인 요소 적고 그 다음에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가. 파란 거 전략은 더욱더 우리 회사를 더욱더 올려주는 거죠. 기회와 이점을 강점을 가지고 계속 활용해 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W 아까 요건 1차적으로 이렇게 돼 있었죠. 1차 전략, 제1 전략, 그죠? 제2 전략 또 이렇게 나갔었습니다. 어떻게? 아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 표를 걸고서 이렇게 나갔었죠.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무슨 전략이었어요? 제1 전략이었었죠. 그 다음에 제2 전략, 그 다음에 여기서 제3 전략 이렇게 나가는 거죠. 3전략, 이게 최종적으로 제4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적을 때는 SO, WO, ST, WT 항상 기회, 위협 순서는 이렇게 전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전략을 통해서 약점을 최소화하고 위협을 타파하기 위한 전략
됐으면 그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강점, 요 W를 피하기 위한 건 뭐예요? 강점을 통해서 W를 피해야 돼요. 그걸 적는 거예요. 2차 전략은 자, 요거 빨간 걸 파란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 위협적인 요소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강점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거기 지난 다음에 WT 전략에서는 하나씩을 없애야 돼요. 뭘 더 없애야 돼요? 위협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약점을 어떻게 극복을 해서 올릴 것인가, 그 이점을 부각시킬 것인가를 적어서 최종적으로 SO 전략을 여러분들이 좀 강하게 적으셔야 돼요. 앞으로 기회 이점을 얻어서 우리 회사는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길게 적으셔야 될 겁니다. 뭐 길게 적는다 그래서 서술적 표현보다는 단답형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수학 분석을 이렇게 해서 적으시면 사업계획서에 충분한 수학 분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필립 모리스에 대한 수학 분석을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